루이비통, 디올, 구찌, 프라다. 이 브랜드들의 공통점은 명품 브랜드라고 생각하셨다면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100점짜리 정답은 바로 서울에서 런웨이나 프로모션을 진행한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입니다. 2022년 4월 디올은 이화여대의 랜드마크인 이화 캠퍼스 복합단지 ECC에서 2022 가을 여성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루이비통은 올해 4월 정규 가을 겨울 컬렉션에 앞서 2023 프리폴 패션쇼를 잠수교에서 진행했고, 이에 질세라 그 다음 달인 5월 구찌는 경복궁 근정전에서 2024 크루즈 컬렉션 런웨이를 진행했습니다. 디올, 루이비통, 구찌의 런웨이는 비교적 최근 일이라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라다의 이야기는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프라다는 이보다 10년도 훨씬 앞선 2009년 경희궁에서 문화예술 프로젝트 프라다 트랜스포머를 진행했습니다. 경희궁 앞에 기하학적인 구조물을 설치해 패션, 영화 등 다양한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DBR 인사이트, 글로벌 기업이 바라보는 서울의 이미지와 서울의 이미지를 브랜드에 이식한 마케팅 전략을 소개합니다. 사실 서울을 주목하는 건 글로벌 브랜드만이 아닙니다. 글로벌을 표방하던 한국 브랜드도 다시금 서울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삼성전자가 새로운 갤럭시 기기를 선보이는 갤럭시 언팩 행사는 2009년부터 싱가포르, 두바이, 런던, 뉴욕 등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다니면서 진행됐습니다. 본고장인 한국보다 글로벌 브랜드로서 갤럭시를 포지셔닝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랬던 삼성전자가 2023년 7월 드디어 서울에서 언팩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의 가능성을 일찍이 엿보고 진작부터 서울의 이미지를 활용한 브랜드도 있습니다. 바로 아모레퍼시픽의 헤라입니다. 헤라는 2016년 서울 여성을 뜻하는 서울리스타를 타깃 고객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로써 세계 어느 도시의 여성들보다 당당하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서울 여성의 이미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이 기획한 2016년 광고에는 전지현이 서울의 곳곳을 누비며 자신만의 멋을 추구하는 서울 여성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최근 광고에는 블랙핑크 제니가 출연하며 미래 도시의 분위기가 물씬 나는 서울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현대 서울 역시 서울 마케팅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데요. 만약 보통의 백화점 네이밍 방식처럼 현대백화점 여의도점이라는 이름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여의도에서 백화점에 가야 할 때 한 번쯤 들릴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서울에서 꼭 한 번 가봐야 하는 랜드마크 이미지로는 거듭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브랜드, 특히 글로벌 브랜드가 서울을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복궁의 역사성과 동시대적 아름다움에서 영감을 받은 구찌 의상을 소개하는 행사를 개최하고자 경복궁 사용을 신청한다. 경복궁은 과거와 현대의 교차점에서 미래를 이끄는 대표적 문화유산, 구찌가 문화재위원회에 제출한 경복궁 사용 신청서에 담은 내용입니다. 해외 브랜드들이 인식하는 서울의 이미지는 전통과 현대, 과거와 현재의 공존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케팅 전문가 이정민 트렌드랩 506 대표는 서울은 스위스의 자연 풍광, 뉴욕의 도시적 이미지, 조선시대의 전통적 이미지, 첨단 도시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는데요. 초고층 빌딩이 즐비한 가운데 경복궁까지 쭉 펼쳐지는 광화문 일대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럭셔리 브랜드라고 하면 자신들의 헤리티지를 강조하면서도 우리가 트렌드를 선도한다, 우리가 혁신을 이끈다 하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서울이란 도시는 럭셔리 브랜드와 꽤나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들고 서울의 밤을 봐주세요. 늦은 밤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들, 저마다 활기가 넘치는 가게들까지. 서울의 밤은 이처럼 역동성이 넘치는데요. 외국인들 눈에 이러한 밤의 서울은 미래 도시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커뮤니티 레딧에는 사이버 펑크 서울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치안 등을 이유로 밤 문화가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 왔다면 24시간 돌아가는 잠들지 않는 서울이 미래 도시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이런 모습을 강조한 캠페인 콘텐츠에는 보통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을지로나 성수의 골목길이 담깁니다. 이렇게 역동적이고 힙한 이미지 덕분일까요? 럭셔리뿐만 아니라 스포츠, 스트릿 브랜드들도 서울을 적극 활용하려 합니다. 아디다스는 서울에서 영감을 받은 아디다스 서울 컬렉션을 한정판으로 출시했고, 반스는 신당역의 유휴 공간을 반스 스테이션 신당이라는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해 한국의 스케이트보드 커뮤니티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서울이란 도시가 갖고 있는 특유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특히 명품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가 커진 것 또한 무시할 수 없겠죠. 2022년 한국의 1인당 명품 소비액은 $325로 미국,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잠수교에서 런웨이를 연 루이비통의 2022년 한국 매출은 1조 6,923억 원, 영업이익은 4,177억 원으로 전년도 2021년보다 15.3%, 38.4% 늘었습니다. 이 정도면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가 한국에서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하는 게 당연한 일인 셈이죠. 서울을 중심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싶다면 서울 안에서 어떤 지역을 거점으로 삼을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성수와 한남은 누구나 꼽는 서울의 핫플레이스이지만 두 지역이 주는 인상은 사뭇 다릅니다. 성수는 오랜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동시에 짧은 기간 선보였다 사라지는 팝업 스토어의 성지가 됐습니다. 매주 30에서 40여 개의 팝업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유동성이 많은 지역에서 인지도를 부스팅하고자 하는 브랜드라면 성수를 눈여겨봐야겠네요. 글로벌한 취향을 담은 한남, 용산은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 여유로운 취향을 제안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갤러리 레스토랑들이 모여 고급스럽지만 부담스럽지는 않은 이미지로 포지셔닝 됐습니다.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브랜드에 적합할 수 있겠네요. 익선, 연남은 옛 정치를 잘 담아내고 있는 아기자기한 골목길이 돋보이는데요. 한국의 전통이 현대적 미감으로 새로 태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크리에이티브를 강조하거나 한국적인 정서를 담고자 하는 브랜드를 추천합니다. 한남, 청담, 성수 등 서울에서 핫한 동네에 매장을 연 패션 편집숍 비이커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춰 매장을 운영합니다. 매장의 외관, 인테리어, 마케팅 프로그램까지 전부 지역 특색을 반영해 다르게 전개합니다. 뭐라 딱 집어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한남은 한남, 청담은 청담, 성수는 성수만의 색이 물씬 드러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러분이 보기엔 어떠신가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공존의 도시, 미래 도시로 알려지게 된 데에는 단연 K-팝을 필두로 한 K-콘텐츠의 활약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계속해서 글로벌 브랜딩의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울에 대한 브랜딩이 중요할 것입니다. 최근 서울시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 서울 마이 소울이 공개됐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만드는 작업인데 친근하고 재밌는 이미지가 강조된 것 같습니다. 비용, 디자인 등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긴 했지만 서울 시민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기억될 도시 브랜드를 만드는 게 목표였다면 좀 더 세계적인 시선에서 바라본 서울의 이미지를 담아보는 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